네,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그동안 많이 오른요, 코스닥을 포함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요,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가 오르면서요, 이 6월 달에는 시장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요,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금일 1포인트 상승한 2029로 마감이 됐어요. 자, 강한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에요, 지금 3일째 그렇죠?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나름대로 선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판단인데요.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이요, 2천억 넘게 매도를 했고요. 기간도 210억 정도 매도를 보여서 쌍끌이 매도죠. 자, 일반적으로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 지수는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만큼 시장 내부에 흐르는 힘이 강하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금일엔요, 이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들이 상승을 하면서요,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리고 또 이 하락에 대한 우려도 항상 내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수 분석을 해 드리면서요, 이동평균선 가지고 많이 진단을 해 드렸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언급을 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골든크로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제 최근에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요, 최근 한 이틀 전부터 상승 전환이 됐는데, 아직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요, 다음 주에도 좀 이 가격대 2000 한 30포인트 더 머무른다면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테고, 한 일주일 지난, 그러니까 한 두 번째 6월 두 번째 주수부터는 완연하게 상승 전환된다. 자, 그러면 상승 전환이 됐을 때, 좀 이격, 주가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한 1860포인트대인데, 지금 지수가 2030포인트니까요.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격,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지수는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3월달처럼 큰 폭의 조정은 없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뒷부분에서 주식 자금, 대기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부분요, 회원가입 문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 상황에서죠,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맨 뒤에 자세한 내용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수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죠?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 증시 대기 자금이 한 216조다는데, 조금, 제 요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아닌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고객 애탁금이죠. 43조. 아마 많이 갔을 때가 47조 원까지는 갔어요. 근데 지금 43조 9천, 거의 44조 원. 그러니까 주식을 사겠다고 대기한 자금이 44조 정도. 그리고 지난달 우리가 보면 4월달 지난달이었죠. 이 증안펀드 기금이 10조 7천억. 지수가 빠지면 사겠다고 나라에서 펀드를 형성한 돈도 10조 원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에서, 근데 거의 파생상품은 파생해서 거래되는데 11조 원 있고, 그리고 판매 조건부 채권 잔고가 78조, 그리고 종합자산 관리 계좌가 55조인데, 실질적으로 이 자금들이 다 주식시장에 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리포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거는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나 하는 그 말씀 드리는데요. 내용 보면요, 우선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며 예금 매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누가 은행에 돈을 적금을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여당이 총선에 압승을 하면서 부동산 추가 규제 우려가 커지자 자본시장에서의 추가 자금 유입이 된다 해서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거기다 돈 넣기보다는, 그렇죠? 직접 투자로, 그렇죠?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로 은행보다는 주식 투자에 들어올 자금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또 부동산에 추가 규제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발이 묶이는 거고, 주식 시장으로, 그죠? 물꼬를 트이면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추가
이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여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수가 하락을 한다 해도 또 하나요. 뭐 이건 단순히 자금 문제고요. 뭐 기업의 실적인데 지표 부분들 아마 2분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거지만요. 이미 최악의 국면이 지나서 뭐 새로운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요. 그렇죠? 이미 절정을 지나서 나빠진 것이 점점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지표만 나빴던 부분이 눈에 보이는 시기가, 그쵸? 지표가 발표될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쁘다 해서 좀 뭐 일부 물량은 나올 수 있겠지만요. 이 2분기보다 3분기 회복 속도를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 미래를 보고 주가는 움직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크게 염려할 사항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그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왼쪽 부분 보면요. 자,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 쪽으로 올라갈까? 최근 많이 올라간 그죠? 예, 우리가 쌍두마차에서 반도체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에 따른 지금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이 하락이 많이 팔아먹고 도망가는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 그렇죠? 많이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순환매가 도는데 그 내용이죠.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실적 개선 없는 주가 상승으로 밸류션 부담은 높아진 가운데 미중 갈등과 이번 사태 재확산은 투자 심리를 유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면서 하지만은 큰 폭의 조정 가능성도 제한된 상태에서 종목별, 업종별 빠른 순환매가 나온다서 지금요 낙폭 가대주가 상승하는 이유는 순환매 차원으로 봐달라라는 말씀드려서 저는요 지금 낙폭의 요 뒷부분 보면요 요거는 삼성전자고 요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자, 각 테마별,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 보면요, 뭐, 조선업종에는 대우조선해양, 그쵸? 좀 상당히 상승폭이 있는데, 지난 2월달 주가 회복 못했어요, 그쵸? 이 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에 따라서 다른 업종 대표주도 상승하는, 그러니까 순환매 차원으로 봐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자동차인 기아차도 그렇고요, 철강의 포스코, 건설의 대림산업, 그리고 기계, 두산인프라코어, 증권의 미래에셋 대우증권, 그리고 은행주, 그죠? 하나금융주. 지금 전반적으로 낙폭 가대주들이 종합지수가 원체 좋고 또 경기가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전망과 함께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지금 경제 제재를 다 해제하죠. 이러한 부분에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또 유동성 자금이 크게 몰리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순환되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철강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번에 물려 있다가 그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을 팔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라든지 오히려 2차 전지 쪽 그쪽에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타야 된다. 반대로요. 지금 아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좀 조정을 받으니까는 이제 겁이 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팔고 지금 올라가는 낙폭 가대 업종으로는 최소한 가지는 말자.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철저하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 흐름이 낙폭 가대 업종 대표주니까는 뭐 잠깐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는 건 괜찮지만요. 긴 흐름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가 계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반도체가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요.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일봉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 3월 19일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당히 못 올랐죠. 코스피 지수가 41%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70%죠. 코스피만 따져도 절반 수준 상승에 그쳤다 해서 지금요 최근에 조금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6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억압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지지를 삼아서요 돌파해서 지지 삼고 있죠.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수급적인 오른쪽이 삼성전자의 수급 사항인데요. 자 언제입니까? 5월 18일서부터 개인들이 300만 주 매도를 시작하면서요. 좀 지속적으로 매도 국면에 있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 받아주고 있죠. 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할 때는 또 그나마 또 기관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형국, 수급도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 그동안 삼성전자 그동안 못 간 부분을 조금 만회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면은 그죠?
이 삼성전자에 딸린 식구들, 지금 딸린 식구들 많아요. 뭐 스마트폰 관련 부품 관련주도 있고, 삼성 반도체 관련주도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라든지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반도체만 그나마 우리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반도체 관련 종목. 자, 이것이요. 삼성전자하고 테스나의 주봉인데요. 자, 작년 2019년 1년 동안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주가가 올라올 때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한번 전체적으로 쳐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이 비메모리의 한 10종목, 그리고 장비 7종목, 소재 7종목 매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 종목 한번 쳐보십시오. 대부분들이 작년에 삼성전자가 36,000원에서 62,000원까지 올라갈 때 그 종목군들도 다 상승을 했다. 이건 밑에 부분이요. 테스나인데요. 자, 테스나도, 그죠? 2만원 정도 수준에서 이 6만원까지, 그죠?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듯이, 그죠? 삼성전자가 가면은 반도체 그 딸린 식구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테스나도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데 왜 그럴까? 당연히 삼성전자 못 올라갈 때, 그죠? 이 반도체 관련 중소형 개별 종목들은 미리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해서 저는 이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다시 여타 반도체 관련주 비메모리, 그리고 이 장비라든지 소재 업종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데 저는 그 중에 비메모리 관련 종목이 제일 좋다라고요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비메모리의 10종목, 소재 7종목, 장비 7종목인데 자,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그죠? 이 종목, 여기 있는 종목군들 누가 앞서가고 뒤서가고 차이지 다 상승을 했다가 요번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저는 이 비메모리 요 종목 중에서 오늘 한 2종목 정도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테스나죠. 그렇죠? 테스나 같은 경우에요. 통합지세 테스트 업체예요. 근데 저는 이 테스트 업체가 앞으로 상당히 유망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요. 요 한번 내용 보면요. 반도체 공정 전문화 추세로 제조사의 외주 비중이 늘어나면서 테스트 하우스 시장 자체가 성장세인 점에서 이 전반적인 투자 매력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테스나의 실적이요. 이 한 3년 동안 상당히 좋아졌죠. 2017년도에 매출이 470억에서 2018년에 650억, 2019년에는 968억, 매년 40%, 영업이익도 2017년에 98억에다가 18년에 187억,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고요. 2019년 작년은 240억. 꾸준하게 성장세가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 반도체 부분이 세분이 공정화가 세분화되면서 전문화되기 때문에 테스트 업체도 외주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 특히 여기 보면요. 이미지 센서의 경우 스마트폰, 오토모티브 산업 확대와 맞물리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성장의 촉매제. 자, 이미지 센서 요번에요. 삼성전자가 그죠? 평택 쪽에요. 10조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 그러죠. 또 며칠 뒤에 또 아까 말한 이미지 센서 1조 원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한다는 얘기죠. 이미지 센서 부분의 테스나 그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테스나의 실적은 갈수록 좋아지고 앞으로 그러면 주가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10조 그리고 또 이미지 센서에 1조 파운드리 투자를 하고 또 그리고 대만의 TSMC가 미국에 120억 달러 그죠? 그러면 한 14, 5조 되겠죠? 그리고 이 중국 정부가 중국 업체인 SMIC에 22억 5천만 달러 투자. 그러면 이러한 파운드리가 세계 각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여기 아래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코미코가 제일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미코는요 국내 또 이 코미코가요 삼성전자의 그쵸 이 파운드리 쪽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매출 비중이 또 커요. 코미코가 그 국내뿐 삼성전자 10조 투자뿐이 아니라 이 이미지 센서 가면 11조 투자뿐이 아니라 그죠 이 지금 아까 말한 중국이 대만이 이 120조 그리고 중국 정부가 22억 5억 달러. 자, 요런 부분 그러면
이 코미코가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법인을 보유하고 각 지역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요. 이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대만 그리고 중국, 한국이 지금 파운드리 경쟁 증설을 확대를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파운드리 경쟁의 수혜를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코미코다. 코미코는요, 이 세정 및 코팅 코팅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종목들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 계속 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4차 산업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이 이 반도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부분에 집중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 또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 주가와 맥이 같이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지금 최근에 조금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업종 대표죠. 지금 말하는 기아차, 뭐 하나금융, 그렇죠? 이러한 종목보다는 그렇죠? 지금도 뭐 두산 인프라코어, 대림산업, 포스코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이 업종 우리가 쌍도마차라 하는 반도체 관련주가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코미코죠. 오늘 코미코요. 약보합을 끝났어요. 마이너스 100원 하락한 32,400원. 근데 양봉이죠. 아침에 좀 낮게 시작했다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고, 저는 오늘 거래량 10만 주, 그죠? 최근 들어서 가장 적으량. 이제는 매물이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까지는 4일이죠. 하락하면서 매물 다 나올 만큼 나왔고, 수급적으로도 봐도요. 개인들이 오늘 17,000주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오히려 쌍끌이 매수 들어왔다. 저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보다 지난 고점 1, 2월 달에 고점이 32,000원에서 31,000원 사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져야 하는데, 자, 이제는 여기서 조금 좀 올랐다 빠졌다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조정을 받을 때 처음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가격을 보고 섬치매로 한 20-30% 들어가고 그러면 좀 올라갔다 빠졌다. 만약에 그대로 치고 가면은 그냥 내가 20-30% 산 거 갖고 수익만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정의 끝 마무리가 나오면 나머지 물량 더 사고, 반대로요. 뭐 우리가 항상 주가가 올라갈 걸로 매수를 하지만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는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8,000원에서 32,000원까지 한 6,000원 정도 거의 뭐 20% 가까이 한 15에서 20% 빠졌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해도 우리가 매도를 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렇죠?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사신 분들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하면은 내가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매도로 접근하기 힘든데 이미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또 선침해 차원에서 30%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 원래 주식은요, 투자 게임이에요.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가, 그쵸?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종목에 몰빵을 하면은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내 투자 심리도 크게 변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항상, 이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매매에 임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테스나죠? 자, 테스나 이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줘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어제 하락하고요. 자, 오늘도 양봉, 그쪽 플러스 800원, 한 1% 상승한 67,100원인데, 그쵸? 뭐 거의 빠진 만큼 빠졌고 21선이 지금 얼마입니까? 21선이 63,000원이요. 그렇죠? 한 요 정도 수준 내려오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 지난 박스권 상단 부분이 가격대가요. 요게 얼마입니까? 61,500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21선과 6만 한 2,000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테스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가장 센 종목, 가장 많이 간 종목들이 1, 2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낸 종목들이 3월 달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빠졌다가 다시 되돌려주면서 신고가 내는 종목, 그죠?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 BM, 그죠? 그리고, 저기 삼성 SDI 정도 있죠? 그런, CIS도 있고요. 우리가 CIS에서 3일 하락할 때 정확하게 바닥권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그러한 부분에 포함되면요. 이 신고가 충분히 돌파
할 수 있다라뇨. 테스나도 지난 2월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죠? 가능하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당장은 그죠?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2차 전지 30% 매도하고 그죠? 만약에요. 내가 반도체가 너무 비중이 큰데 하나도 못 줄였다 그러면요. 요번에 뭐 3, 4일 하락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반등 나올 거면 올라오면 거기서 뭐 한 30%. 왜? 싸게 쌌으니까요. 그죠?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가 바로 이때죠. 여기 이동평균선하고 결집될 때 58,000원 언급해 드렸는데 아직 매도 사인은 안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고점 돌파하고 실 걸로 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시장이 조금 이틀 정도 빠졌지만은 다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오늘 이제 일진 머트리얼즈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지금 이 2차 전지 올라가는 배경 중에요. 이제 한국 뉴딜이죠. 그린 뉴딜. 그리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6월 초순에 국내 정부에서 좀 발표가 할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6월 달에 발표 예정이라 그러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보조금 원래 올해까지만 하고 폐지하겠는데 2년도 연장을 하는 그런 부분도 전기차는요 실질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2017년 18년에 그 기대감으로 한번 주가가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 한 12,000원짜리가 7만원 넘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대감으로 그 정도인데 이 올해서부터는요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원년 본격 성장의 원년이 올해부터다 전기차가.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2차 전지 그리고 이 반도체 단순히 우리가 매도를 한번 언급을 해 드린 거는 너무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30% 매도했다가 조금 빠져서 고점 대비해서 뭐 한 20% 가까이 빠지면 다시 매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가 참조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삼성 SDI죠. 전기차 수요가 높은 유럽과 미국이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2차 전지 수요 역시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올해요. 이 삼성 SDI 자동차용 전지 매출액이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65% 증가한 3조 9천억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장이 2차 전지 인지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 그리고 중국, 그죠? 미국 테슬라도 중국에 진출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를 온전하게 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마고른 그린 뉴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부분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27조 원 클린차 구매 기구의 예산이 27조 잡고 또 전기차 증산에 한 81조 또 전기차 부가세 면제 이런 부분에서 본격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는 삼성 SDI 역사적 신고가 냈던 1년 때 냈던 종목 그리고 에코프로 비에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2차 전지를 육성하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동박 생산하는 일진 머트리얼즈 올해 영업이익이 58%나 늘어난대요. 그리고 첨보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전고체에서 CIS도 역사적인 신고가 냈던 종목이고 그리고 LG화학. 자, LG화학보다는 저는 삼성 SDI가 나는데 나중에 LG화학이 분사가 되면은 그때는 LG화학 쪽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 또 이러한 부분. 그리고 LG화학이 최근에 유럽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시킨다 그러죠. 이번에 이 폴란드의 제2공장을 증설을 해서 시장을 확대한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테슬라에 공급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아직 화학 부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분사했을 때 LG와 이 전기차 배터리 회사는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또 세계 1위로 1분기에 올라섰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기차 크게 되면요. 2차 전지도 지금 뭐 많이 오른 것들이 뭐 한 두세 배 정도 오른 것도 있지만은 저점 대비해서요. 저는 앞으로 또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단순히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봐서 한 일부 30% 매도한 거 갖고 있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사자. 아니면은 뭐 단기 매매로 내가 묵혀두기 싫다 그러면은 뭐 단기 매매로 치고 다니다가 다시 2차 전지. 그 부분은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2차 전지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오면. 자, 그리고요. 2차 전지 움직이기 전에 저는 그러니까 제 방송을 계속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막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사라기보다는 조정의 끝마무리. 제가요. 계속적으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요. 지난 5월 13일이죠. 요때 아침 방송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자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2차 전지. 요 땅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언제 터질지. 근데 바로 5월 13일 날 툭 터지면서 거래 증가. 그죠? 조정의 끝마무리.
하루에 일봉 모습이 작고, 그죠? 그러한 부분. 기다렸다가 먹어야지 수익이 크다. 올라가는 거 따라 사면은 또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흔들린다. 그리고 이틀 조정받을 때, 이날이 5월 14, 15죠? 자, 이때 뭐라 했습니까? 준비된 상황에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조정은 2, 3일로 끝난다. 그죠? 그리고 상승하는 그런 강한 상승 모습. 자, 지금요. 저는 지금 30% 판 거, 지금은 선뜻 들어가지 말자. 2차 전지. 먼저, 제 생각에는요. 먼저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반도체가 먼저 움직여서 먼저 조정받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늦게 움직여서 늦게 조정을 받는데, 오히려 전요. 요번에 정부에서요. 뉴그릴 정책을 발표하면요. 저는 오히려 그때 가서 좀 쌍봉 모습 나오거나 뭐하면 또 조금 더 줄이는 것도 한번 고민하고, 만약에 주가가 안 움직인다면 그냥 물량 70%는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를 다 팔고 이번 고점에서, 그리고 지금 새롭게 오면 낙폭가드 업종들 들어가서 먹으면은 제일 좋죠. 좋기는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처럼 매매를 하신다면요. 아마 1년만 내 생각대로 위에서 팔고 또 밑에서 다른 종목 사서 팔고 하면요. 내 생각대로 면 1년 안에 아마 사시는 동네에서요. 가장 현금이 많은 큰 부자로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되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주식은 여유 있게 투자해야지 나한테 돈이 모입니다. 쉽게 말씀드렸어요. 뭐, 한 달에 5%, 10%씩만 꾸준히 낸다 해도요,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돈이고요. 그냥 1년에 한 30%, 50%만 먹겠다. 목표 수익률 낮추면요, 오히려 매매하기가 편하고, 또 오히려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조금 기다려야지. 편안하게 일부만 매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시간이 지나면요, 오히려 나한테 큰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구독하기, 좋아요고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유료 회원이죠. 자, 지금 지수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자꾸 우왕좌왕하고 올라가는 종목만 따라 사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 핵심의 60, 7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일부 편입을 해서 크게 묻어둔 생각하고 일부만 물량 조절하고요. 나머지 한 3, 40%는 그죠? 뭐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5G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비대면지 이런 식으로 흐름에 맞춰서 조정받는 모습. 아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다 합치면 한 50개 종목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 중에서 그죠? 조정을 잘 받는 끝마무리,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정의 끝마무리 따라다니면 항상 저는 진다 그랬어요. 그냥 운 좋게 시장이 좋을 때는 그것이 몇 번 수익을 날 수 있지만은 또 시장이 한번 꺾이면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이상으로 손해를 보는 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경계심을 키우면서요. 조금 늦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낸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도요. 장이 조금 불안하고 그러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럼 오히려 타격이 무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오히려 이 100만 원 가치 이상의 수익을 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 아래 전화번호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